미용실 운영을 아까 22년 정말 오랫동안 하셨는데 뭐 보람 있었던 것도 있지만 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거 있다면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매장은 이제 고정 고객이 조금 많은 매장이죠.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고 이제 새로운 고객이 유입하는데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방문을 네, 하세요. 엄청납니다. 객수는 지금 아마 하포구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규모 예, 있으니까. 조금 자신이 그만큼 있고 그만큼 또 신뢰해주는 고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빨간 옷이 좋다가 갑자기 노란색 옷을 입고 그렇죠. 싶어요. 뭐 이런 맞아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네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발라달랬다, 뭐 노란색 발라달랬다가 가능하고 하지만 헤어 같은 경우에는 그 테레비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맞아요. 너무 지금 현란하게 시시각각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환경을 또 생각하지 않고 고객님들이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하시는 고객님이 많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쉬는 날에는 이렇게 교육을 가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전국, 전 세계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딱 맞춰서 이제 세미나를 가야 되는 이 어떤 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다니는 거는 이제 뭐 당연히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인데 힘든 점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를 좀 하러 왔는데 어저께 부부싸움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이미 기분이 몹시 나쁜 상태. 네, 이미 이제 나쁜 상태인데 불쾌한 상태. 그런 상태 있잖아요. 네.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네.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 네. 나의 뭔가 바꿔 보려고 또 오시는 분도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머리 잘랐으면 야, 너 무슨 일 있었냐? 뭐 맞아, 신경에 맞아. 변화가 있냐? 이제 이렇듯이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 노동이라는 걸 고객에게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뭐 사실은 10시간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고 맞아요. 거의 밥을 못 먹을 때가 제 시간에 못 먹을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감정 노동을 했을 때 이제 고객님들이 조금 더 이제 그냥 어떤 좀 적정한 그렇게 하는데 너무 비방을 하거나 그 기분 때문에 저희 시술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고객님께는 제가 직접 나섭니다. 고독스럽지만 해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앞전에도 있는데 요즘같이 또 사실은 날씨가 덥고 습하고 맞아요.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는 또 짜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과 시술이 연관이 된다면 저희들도 힘들고 고객님들도 원하는 시술을 이렇게 얻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고객님이 들어오는 입장하시는 그 순간부터 조금 스마일 하려고 굉장히 네. 그러면 그 미용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나 원칙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저랑 같이 가장 오래 일하신 분들이 다 10년 이상이신데 예,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 앞에서 말보다는 실력이 우선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변명보다는 실력, 그리고 계산보다는, 실력,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가 항상 이제 제가, 언급하는 부분인데, 정말로 고객님들하고 우리가 이제, 고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디자이너들은 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크레임 걸리는 그런 후기들을 보면 나는 이런 머리를 해달랬는데 이런 머리가 나왔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저희 선생님들한테는 항상
고객님들한테는 너희들의 말보다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시겠어요? 이런 것보다는 고객님 어떤 시술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 말 그렇게 하고 정확한 실력으로 보답드리고 뭐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변명하지 말고 절대 말하지 마. 네 실력이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인정해주고 빨리 수긍을 하고 특히 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얼마인지 얘기를 드리고 이런 시술은 어떻고 정확한 시술 해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 기분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건 일단 저희들이 먼저 해야지만이 고객께 진심을 다해서 시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 가는데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정말 어떤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네, 결국 서로가 손해입니다. 나의 기분이 표출하는 거는 그래서 무조건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뭐 위하는 것보다는 서로 존중해줘야 돼. 항상 내가 입장 바꿔놓고 나면 여기선 고객이지만 딴 데 가면 나는 또 고객을 만나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권하고 싶은 게 있지만 고객님은 내가 전문가로서 고객한테 이런 게 어울린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고객은 또 자신이 원하는 게 또 더욱 중요하거든요. 네, 맞죠. 그 부분을 잘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머리 손질법에서 제가 또 궁금한 걸 여쭤볼 건데요. 우리가 머리를 이제 손질할 때 파마하러 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파마하기 전에는 머리 샴푸는 할 수 있으나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하지 말고 가라 이런 생각들이 있고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그 어머니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야이야 비 오면 파마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약조차가 이미 좋은 제품으로 나와서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고 린스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정을 깨끗하게 하고 왔냐 안 왔냐가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린스나 트리트먼트에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에서 파마가 처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어떠한 내 파마에 영향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시고 깨끗하게 세정을 하시고 오시면 되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오시게 되시면 샴푸를 금방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많으시지만 저희는 깨끗하게 다시 한번 헹궈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 오는 날은 파마하러 가지 말라. 이것도 별 문제가 없고 또 파마하기 전에 일단 중요한 건 세정이다.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미용실 운영 계획과 목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22년 동안 한 자리에서 미용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22년 전에 오셨던 같이 오픈했던 고객님들이 아직 방문을 해주고 있으신 걸 보면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30년, 50년, 100년을 해야 되겠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그만큼 한 자리에서 오래 한다는 것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저조차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뭐 오래 있을 수가 없겠죠. 떠나야 되는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그래서 저는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정말 오래도록 우리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용 산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들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싶은 점이 있다면 좀 몇 가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 업계도 그렇고 다른 직종도 그렇고 요새는 이제 그 인터넷이 잘 되어 있고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좀 잘하고 조금 그런 쪽에 지식이 있고 빠르신 친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오픈들을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오픈을 하는 거는 요새 같은 시대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의 충분한 노하우와 내가 고객을 신뢰할 수 있게끔 기술은 당연한 거고요. 그만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리기는 쉽지만 문 닫기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는 정말로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건 쉽지만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 전에 저는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일을 1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업종에 충분한 경험을 쌓아서 고객과의 그 신뢰를 쌓는 그런 노하우도 내가 가지고 기술도 최고가 됐을 때 오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오픈은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창업을 원하면 일단 내가 그 매장에 네. 들어가서 최소 네. 1년 이상 경험을 해보고, 네. 네, 그 다음에 정말 맞아요. 스킬도 엄청 중요한데 스킬은 가장 기본이죠. 내가 네. 충분히 창업에서 혼자서 다양한 걸 다 해내야 되잖아요. 그 네. 스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는 미용이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 내적이 갖춰졌을 때 남한테 아름다움을 추구해 줄 수도 있고 정말로 행복한 일을 아름답게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고객에게 전달하면서 소중한 가치를 주는 좋은 직업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가꿀 줄 알아야 되며 자신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나 자신을 알며 토닥토닥 해줄 수 있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겸비해야지 정말로 진정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고객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신부터 사랑하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미용실 또 원장님 인터뷰는 처음인데 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또 다양한 꿀팁들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조금 네. 미흡하거든요. 네. 갑자기 열이 팍팍 나네요. 이럴 때 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